네, 안녕하세요. 류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이에요. 평범한 아이를 공부의 신으로 만든 비법. 네.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이 안에 가득 비법이 들어있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엄마가 아니고 아빠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육아를 하셔가지고 아이가 영재가 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SBS 영재 발군단에서 아빠의 비밀편 주인공으로 나오셨고요. 큰 아드님하고 작은 아드님의 그 화려한 화려한 이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평범한 아이를 공부의 신으로 만들까? 근데요, 이 책만 보시면 아빠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아버지의 부인 되시는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분이 이 아빠를 만들었고 이 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부인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제가 이분은 결혼한 지 한 3, 4년 차에 알게 됐거든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분의 부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남편을 둘 수 있을까? 대단한 여자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아니면 지구를 구했나?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지구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이 안에 그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학 접어보셨어요? 학? 학이나 뭐 거북이알 이런 거 접으신 적 있으세요? 학창 시절에? 저는 한 10개도 안 접어봤거든요. 와이프 되시는 분이 연애 시절에 만날 때마다 기념품으로 뭘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뭘 가지고 왔냐면은 처음 만난 지 100일 됐을 때는 학 1000마리, 학 1000마리를 선물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길 바란다고 주시고 그 다음에는 거북이 1000마리를 접어서 행복하게 오래 살길 바란다고 이렇게 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념일에는 학알 1000개, 학알 1000개를 접어서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잘 키워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또 선물을 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념일에는 이번엔 별 1000개를 접어서 다른 사람한테 빛나는 등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접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에 1000개를 접어서 프로포즈를 하시는데 결혼 생활이 평탄하게 바란다며 선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아, 우리 남편은 내가 이 학을 안 접어줘서 이렇구나. 오늘부터 이 학을 접어야 될까봐. 응? 우리 다 같이 그 종이 사가지고 학 접을까요? 이렇게 접어서 주는데 어떤 남자인들 이렇게 안 되겠어요. 훌륭한 아빠, 훌륭한 남편, 훌륭한 가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또 리더가 되셨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부인의 말씀대로 다 되신 거예요. 여러 사람들한테 빛을 나눠주는 별이 되라고. 그래서 지금은 맘스용 도스클럽 대표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공부방 1000개를 만드시는 게 지금 이분 목표세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결혼 전부터 이렇게 암시를 하신 거예요. 넌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되세요 하고 그 동네 돌아다니던 떡거머리 총각을 이렇게 훌륭하게. 그럼 이런 책을 그 부인이 내셔야 되는데 아빠가 내셨단 말이에요. 아빠가 왜 그랬을까? 이 부인이 큰 아이를 낳자마자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 아파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수술을 5번 정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아빠가 키워야 되잖아요. 아빠가 아이를 엄마 대신 육아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원래 이 아버님은요 아이가 싫었대요. 아이가 싫어서 여자친구가 결혼하자는 말에 자기는 애가 싫어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학 1000마리, 거북이 1000마리, 그 다음에 학알 1000개, 별 1000개, 배 1000개 접었는데 프로포즈를 거절당하면 저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숨었을 거야. 아니면 다시는 안 만났을 거야. 그런데 이 여자분이 좋다. 그러면은 각서를 쓰겠다. 아기를 안 낳아도 되니까 나랑 결혼만 해달라. 이런 다짐을 받고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왜 뭐가 아쉬워서? 와, 근데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보셨나 봐요. 이렇게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셨겠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을 뿐더러 아이를 낳아도 이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다 키우겠다. 너는 손에 물 한 방울 만지지 마라. 이런 계약서를 쓰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애가 생기잖아요. 근데 애가 생기자마자 한 8개월까지는 괜찮으시다가 이제 이 아내분이 몸이 아프신 거죠. 막 그 임신하면 막 몸이 붓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임신 8개월 만삭 때는 이렇게 거의 기어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기어 다니고 이제 아이 낳고 나서는 계속 하혈하시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을 하시고 이 부인이 남편이 딱 보니까 책도 하나도 안 읽어. 아이도 이제 안 키우겠다는 각서까지 썼어. 이러니까는 자기는 이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부탁을 한 거죠. 아이를 키우기 전에 이 책 20권만 읽으라고 해서 책 리스트를 쫙 주신 거예요.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근데 이제 그래도 안 읽었대. 안 읽으셨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국 남자의 표본이신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 남자 표본보다 더 이제 더한 어떻게 그런 각서를 쓰고 결혼해. 참 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아픈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 책을 읽는 척이라도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마지못해 읽으셨대요. 그 책 리스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올라온 가시곡이라는 그 책을 읽으신 거예요. 그걸 읽으시고 막 펑펑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성애가 어떤 건지 그 책에 잘 이렇게 써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우시고 이제 이분이 아버님이 바뀌시게 됐죠. 나도 학 1000마리 접어서 남편한테 그 가시고기 이렇게 갖다 줄까? 갖다 주면 바뀌려나? 참, 네. 그래서 그 아빠가, 그 평범한 아빠가 떡거머리 총각이 이렇게, 아이를 공부의 신으로 키우고 아버지 또한 공부의 신이 되신 거죠. 공부의 신. 아빠가. 육아서만 1200권 읽으시고 강연회만 1500회를 넘게 다니셨으니까 대단하지 않으세요? 오. 그러니까 그 아내분의 내조가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 결혼 전부터 이미 트레이닝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남자를 멋있는 남자를 키워야 되겠다 하고. 와, 나는 이런 생각 못 했거든요. 멋있는 남자를 만나야지 이랬지, 멋있는 남자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인을 만나서 본인이 바뀌고, 이제 아이를 또 바꾸십니다. 바꾸는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는 이렇게 국도로 막 가도 좋지만 되게 느리잖아요. 국도로 가게 되면은. 그리고 막 이런저런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단 말이에요. 뭐 신호등도 계속 걸려야 되고 이상한 낯선 길도 자꾸 들이닥쳐야 되고 만나게 되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내비게이션 안에서 목적지를 딱 검색을 하고 어디로 가면 가장 좋은지 길을 알게 되면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내비게이션과 여러 지침서와 그리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방향, 고속도로 가기 전에 톨게이트를 가야 되는데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여기 이 책에 써 있어요. 내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여행 방법. 우리는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하면은 막 수학도 풀고 영어도 풀고 뭐 책도 많이 읽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만 보시고 그러는 거야. 아니, 애를 얼마나 잡으려고 저런 책까지 냈는지 모르겠다고. 공부의 신을 만들려면은 아이를 아주 족쳐야 되겠구만.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는 아이를 잡는 게 아니고요. 부모를 잡는 거. 부모 너 이렇게 살면 돼, 안 돼? 너 애를 이렇게 키우면 돼, 안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솔직히. 네, 그 첫 번째 아이가 상위 1% 되기 위한 내비게이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네, 이 안내서죠. 이제 안내서를 읽고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톨게이트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 톨게이트를 거쳐야 이제 고속도로를 만나잖아요. 그 톨게이트 가정이 없으면 고속도로로 진입을 못해요. 그 톨게이트 가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바로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행복해지는 방법. 누구랑? 아이랑. 우리 아이랑 나랑 행복해지는 방법. 그 방법을 통과를 해야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행복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부모와 주고받는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행복해진다. 네, 우리 아이가 그렇다는 거죠. 아이와 함께 걷다 장난삼아 살짝 몸을 숨겨도 아이는 행복해한다. 아빠와 벌이는 몸싸움에도 행복감을 느낀다. 비 오는 날 구겨진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온 부모의 모습에 행복해하는 게 아이다. 가슴이 따뜻해지시나요? 이게 톨게이트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기분 좋은 듯 웃기만 해도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게 아이다. 부모와 함께 저녁 식사 준비만 해도 행복해하는 게 아이다. 아빠와 운동이나 게임을 하다 간발의 차이로 이기면 그저 행복하다. 함께 배드민턴만 쳐도 행복하다. 등굣길에 부모와 얘기하면서 걸으면 행복하다. 친구와 다툰 날 아이 편을 먼저 들어주니 서러움이 사라진다. 늦은 밤 이불 위에서 구슬놀이를 해서 행복하다. 어때요? 되게 사소하죠? 사소한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았나요?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남편이 없어도, 내가 부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행복이에요. 대단한 톨게이트죠. 이 톨게이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공부하게 하려면. 이거를 다른 건 모르고 행복해지는 육아에서 이것만 써서 방에다 붙이고 하루에 한 개씩만 실천해도 아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달라지고 아이가 달라지고 아이랑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아이를 먼저 행복하게 해주고 이걸 해볼까 하는데 어떤 아이가 싫다고 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고속도로에 딱 진입했잖아요. 그 진입하는 방법,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입하고 나면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료가 있어야 되고요. 처음부터 상위 1%가 될 수는 없잖아요. 가까운 동네 마트부터 가야 되잖아요. 차를 몰았으면 우선 내 아이가 공부에 관심을 갖도록 아니면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오락에서 빠져나오도록 여기까지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엄마가 집에 있다가 기운을 내서 마트까지 갈 수 있는 그 상태. 아이도 오락만 빠져 있다가 오락에서 살짝 벗어나는 그 상태. 이런 단계 필요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얘가 고속도로로 쫙 달리기를 원하면 안 돼요. 아이가 대학교 졸업 전까지 3만 권의 책을 읽으면 상위 3%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 근처로 가야 되겠다. 왜냐면 책 사줄 돈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면 책이 있잖아요. 책이. 걸어서 진짜 2분 거리 내에 도서관을 갔는데 아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 이사 가는데도 아이가 안 가요. 부모가 안 가면. 부모가 아이랑 같이 도서관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코스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분은 도서관에 가면 배드민턴 채를 꼭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 앞에 가서 도서관에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도서관 앞에 있는 공터에서 배드민턴을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랑. 아이가 지칠 때까지 배드민턴을 쳐요. 그럼 이제 지치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도서관에 책 읽으러 못 가죠? 그럼 구내식당을 가는 거예요. 구내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그것도 아이가 좋아하는 거 라면이랑 이런 거 시켜 먹는 거예요. 라면 시켜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럼 아이가 이제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도서관에 오면 아빠랑 놀 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재밌는 곳이구나. 공부는 즐거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도서관에 다 충분히 해주고 그때 책을 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책을 처음에는 뭐 오래 읽겠어요. 1시간 동안 안 읽잖아요. 한 5분, 10분 시간을 점점 느리는 거죠. 30분, 1시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책을 집어 넣어주는 거죠. 책 읽는 습관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먼저 놀아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몸으로 놀아주고 맛있는 거 먹고 대화하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할 소지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살짝만 맛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살짝만. 이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한 중요한 그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책 읽어! 이렇게 하면은 나라도 싫어요. 저라도.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엄마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뭐 도서관에 갔더니 왜 안 읽어? 막 이 책 너 왜 안 읽어? 쟤는 이렇게 읽고 있는데 책 읽고 있는 애 많잖아요. 숙제도 하고 있고. 그럼 절대로 가기 싫죠. 절대로 그쵸 가기 싫겠죠. 그런데 엄마가 가서 도서관 앞에서 내가 뭐 좋아하는 공차기 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숨바꼭질을 막 해준다든지 그러다가 또 맛있는 음료수도 막 사주는 거예요. 사주고 그럼 마시고 그러고 또 도서관에 가면 기분이 막 되게 좋잖아요. 기분이 좋은 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아내분한테 받았던 그 사랑의 방법을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전수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하고 학 주고 또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세요 하고 별 주고 그 기분이 얼마나 어, 좀 책임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거 받았으니 이런 사람 돼야 되나 막 이랬을 것 같아. 내가 남자라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부터 별을 접을까 봐. 별 1000개 접읍시다 우리.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에는 내가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라. 자, 그럼 훌륭한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 알려드릴게요. 참 괜찮은 부모가 되는 수밖에. 참 괜찮은 부모는 자신의 말보다는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부모다. 10번 들어주고 한 번 말하는 부모가 참 괜찮은 부모다. 이거 어렵죠? 아이가 엄마 이리 와봐 엄마 이리 와봐 이거 엄마 이거 봐 맨날 이러잖아요. 나는 막 설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엄마 이리 와봐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거 설거지 끝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애가 엄마 이리 와봐 그러면 이거 걸레질도 좀 끝나고. 저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던 거 마저 끝내고 싶으니까 하지만 아이가 부를 때 이제 가라는 거죠. 어릴 때는 이렇게 10번 들어주고 엄마가 한 번 딱 얘기하고 이게 괜찮은 부모라는 거죠. 그리고 참 괜찮은 부모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적인 부모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는 부모다. 그렇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내서 어떻게 시간을 내면 될까요? 저는 이제 등하교 시간을 내는 것 같아요.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작은 애는 어린이집 차량이 없어요. 국공립이라. 운이 좋게 국공립을 넣었는데 문제는 걸어서 한 20분 걸려요. 자전거를 뒤에다 애를 태우고 가면은 너무 좋아요. 아이가 뒤에서 제 배를 딱 잡고 가끔씩 이 배를 잡은 제 아이 손을 딱 잡잖아요. 이렇게. 그럼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시간을 내는 거죠. 이제 작은 아이는 제가 많이 못 놀아줘서 그렇게 시간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참 괜찮은 부모는 숙제를 함께 고민하는 부모다. 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막 만들기도 있고 독후감도 있고 일기 쓰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일기 쓸 게 없어 막 이래요. 쓸 게 없죠. 맨날 똑같은데. 그러면 엄마가 너 오늘 이거 되게 잘했는데 너 오늘 친구랑 이렇게 했다가 화해했잖아. 이거 써봐. 막 이런다든지. 그래 그런 거 써도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 써도 되지. 선생님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거야. 막 이렇게 알려주고. 그럼 또 애가 신나가지고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알려줘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뭘 배우러 갔어. 근데 선생님 알아서 하래. 책만 주고. 이러면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막 설명도 해주고, 이제 와가지고 옆에서 체크도 해주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내가 관심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부모가 참 괜찮은 부모다. 어. 이 아내분이 그 거북이 접어주시면서 이 아버님 그대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하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되셨잖아요. 와, 이 쉽지가 않은데 참 우리 큰아들 다 계시죠? 제일 큰아들. 응? 와, 생후 몇 개월이야? 몇 개월 됐나요? 480개월 됐나? 그런 아이들 다 계시잖아요. 네. 참 괜찮은 부모는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화하려는 부모다. 그쵸. 제가 먼저 변화를 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그러니까 이 책은 한마디로
부모를 아주 잡는 책이에요. 너 이렇게 해. 네 아이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너부터 바꿔. 이런 책이에요. 알고 보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써 있는데 알고 보면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면 아이가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저절로.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를 보고 자라니까 부모를 보고 자라고. 그리고 이 책대로요. 열심히 노력하면요. 부모가 상위 3% 부모로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가 상위 3%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행복 톨게이트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행복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아이랑 함께 놀아주기, 아이와 함께 공감하기, 아이 격려해주기. 이걸 한 다음에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도서관. 고속도로. 고속도로 안에 들어가서 아이가 원하는 그 종목으로 꾸준히 밀어주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는 게 그 부모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딸려. 에너지가 딸리면 아이를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게 부모를 먼저 괜찮은 부모로 만들라는 거죠. 나 자신을. 나 자신을 괜찮은 부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책을 계속 읽어야 되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 책들을 계속 읽고 공부하면서 엄마가 아빠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분 따라서 한 7년을 달려왔어요. 7년을 달려오고 저희 아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저희 아이가 뭐 전교에서 막 노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전교에서 노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반에서 뭐 한 5등 안에 드는 1, 2, 3등 안에 모든 과목이 제일 잘하는 게 우선 체육이고요. 체육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인라인도 타고 훌라후프도 돌고 뭐 달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걸 계속 해줬거든요. 놀이터에서 거의 매일 살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운동을 잘해서 친구들도 많고요. 글 쓰는 거는 또 시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도 이제 학교 밑에 도서관에 그림이 걸려 있고 수학도 제가 이제 게임으로 많이 놀아줬거든요. 오르다 게임이라든지 뭐 교구를 이용해서 많이 놀아줬더니 이제 수학도 보면은 항상 거의 많이 틀려봐야 한 두 개, 세 개고 거의 100점이에요. 거의 100점. 그래서 무슨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이분을 따라서 행복한 육아를 하고 싶다. 내 아이도 좀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 해서 쫓아오다 보니까는 저희 아이도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저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그 미술 전공했던 사람이 지금 영어 공부방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돈도 경제적으로 안정도 찾아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도 하게 되고 저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는 거죠. 계속 주부로만 있으면 뭔가 우울하고 처지고 도태되니까 계속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제 자신이 상위 1%가 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이분 책을 읽으시고 그 상위 1% 부모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상위 1% 부모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이를 연령별로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그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카페는 무료는 아니에요. 무료는 아니고요. 유료고요. 그만한 교육비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기 유학을 보내려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이 들잖아요. 근데 이분 책으로 인해서 제가 유학 하나 안 보내고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있거든요. 약간의 교육비를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는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뭐 1년 갔다 오는 걸로 뭐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한테 돈 갖다 바치느니 이렇게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드시고 커가신 분, 또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분을 모델 삼아서 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한번 이 책 사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상위 1% 부모 카페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좋은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책을 했고요. 다음에는 생각의 비밀 이 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여기 보시면 스노우 팍스북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우 스노우 팍스북스 여기에서 내셨고 이 출판사 대표분이 생각의 비밀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을 읽으면 이게 부자라는 게 돈이라는 게 탐욕이 아니구나. 진실한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돈 버는 법,
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아주 굉장한 노하우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엔 또 이 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